네, 이 소장입니다. 26년도 2월 해외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2월 말일이죠. 2월 말일 날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전적으로 항공모함이 그 두 개가 걸프 해역 걸프 해역으로 이미 가 있었던 상태고 예견돼 있던 상태인데 미국이 그 이란을 공습을 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그 우리나라 뭐 국내적으로는 주가가 폭락을 했고 미국은 많이 안 흔들렸던 것 같아요. 뭐 약간 보합세 정도, 약간 뭐 0점 S&P나 뭐 다우나 이런 것도 그렇게 전쟁의 영향을 안 받았는데 유가가 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고 WTI도 뭐 거의 뭐 한 10불 이상 올랐고 저희 국내적으로 주유소에서도 지금 오늘까지 경유가 한 2,000원 이상 되고 휘발유는 한 1,900원 정도 리터당 이렇게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 트럼프가 이란을 왜 작년 6월 달에 그 폭격을 했잖아요. 뭐 B2 폭격기 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뭐 벙커버스터 사용하고 이래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했느냐 여기서 지금 무모한 일을 벌였다 트럼프가 이게 우리 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이 집권할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 미국 내에서도 지지율도 안 나오고 뭐 보궐선거 주지사 보궐선거 뭐 텍사스에서도 하물며 그냥 그 민주당이 주지사가 되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경북 대구에서 민주당이 그 대구시장이 나온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자꾸 이제 구석으로 몰리고 하니까 또 다른 악마 있죠. 중동의 이스라엘 그 걔가 이름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걔하고 쿵짝 해가지고 앱스타인 때문에 트럼프가 코가 깨 있으니까 국내 여론도 안 좋고 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거에서도 이제 지면은 탄핵당하니까 뭐 가족들끼리 해먹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이스라엘 총리 걔하고 비슷한데 그 전쟁을 계속 해야만이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이 저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해외에서 눈을 돌리는 거죠. 국민들의 시선을 해외로. 그런 상황에서 해가고 아주 윤석열이 비슷하게 웃기는 인간이 돼가고 있다. 이 트럼프가. 그래서 최초에 그 이란을 폭격을 했는데 또 하필이면 거기 우리나라로 치면 여자 중학교에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한 150명 가량이 그냥 즉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영국은 뭐 국제법 위반이다. 또 스페인도 그렇고 유럽에서 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본인이 이제 해놓은 게 있으니까 1년 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등을 돌리는 거죠. 작년에는 관세 갖고 전 세계를 질환연병하고 난리를 피우더니 그것도 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각 주에 있는 대법원들은 또 그거 빨리 돌려줘라 또 이렇게 계속 판결을 하고 있고 혼자 독고다이로 혼자서 지금 국민들은 없고 지 이제 가족들 마누라 자식들이 헤쳐먹은 거는 너무 많고 다 지금 비즈니스를 한 것 같아 대통령을 되면서 이 사람은 그런 상태 전 세계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고 이런 상태가 돼가고 있다. 결국에는 이란을 침공했는데 그 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해버렸잖아요 부부를 그래갖고 뉴욕으로 압송을 해버렸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런 저기 뭐 히토류,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뺏어버리고 이권도 뺏어버리고 또 히토류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중국이 거기다가 발을 많이 담가 놓아 있던 상태인데 그 중국을 견제 4월 달에 중국 시진핑하고 그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기 경주에 와서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서로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쌩까고 그냥 다시 되돌아가고 했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트럼프가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을. 그래서 베네수엘라 그 석유 공급망 끊고 그린란드 막 해가지고 뭐 그린란드 합병해야 된다는 등 뭐 한다는 등 그런 상태까지 갔었고 그러다가 유럽이 반대하니까 이제 어,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트럼프는 지가 질 것 같으면 뒤돌아선다. 항상 항상 뒤돌아선다. 예, 그 이제 경험이 됐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또 중국 그 이란에서 중국으로 이제 기름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팔다리를 지금 다 자르고 있지 않는가. 트럼프 4월 달에 그 트럼프 만남을 두고. 근데 중국은 이미 일기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또 팔다리가 하나가 잘렸다.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 요건 남아있는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석유를 많이,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많이 수입하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페르시아만을 이용하는 그쪽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 국가들, 대만, 중국 어마어마한 지금 타격이 있죠. 기름값이 오르고. 그럼 기름값이 오르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근원 물가들이. 그럼 기름이 영향을 안 주는 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거의 99% 이상을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이 단기전으로 갈 거냐, 장기전으로 갈 거냐.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무시해도 되는 나라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이란도 다 준비를 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지금 그 여학생 학교를 폭격해 버려가지고 그 여학교 학생들 전부 교사들이고 뭐야 다 즉사시켜 버리고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안 다루잖아요. 뭐 만행이잖아 만행. 그래서 트럼프 그 이스라엘 총리 그놈아 누구야? 그놈하고 둘이서 3차 대전을 시작했다. 뭐 지옥문이 열렸다. 이 정도로 트럼프한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 않는가.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중국은 뒤로 물밑에서 도움을 주겠죠. 지금 트럼프한테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 그래, 앱스타인 때문에 그 이스라엘 총리한테 코 깨가지고 해지 말아야 질 거리를 지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모르느냐? 미국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3분의 2 정도.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세력이 그 해외에 전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젊은이들 해외에서 목숨 걸고 싸우게 하지 마라. 헛된 희생하지 마라. 이거였는데 지금 배신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왜 마가 자기를 지지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준 세력까지도 배신하면서 이 짓을 할까? 결국에는 이 앱스타인 그 미성년 여자애들 성추행, 성폭행 그거에 코 깨가지고 그 파일만 열리면은 탄핵이죠. 근데 그거에 근접해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여기에서 아우 땡큐지 이때 우리 헌법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자 이래서 참가한다 미국의 그 따까리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고 유럽은 회피하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래갖고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회피하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프레싱이 오겠죠 트럼프한테서 뭐 지원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이라크 침공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거 있죠. 그 군수 지원 쪽으로만 전투는 안 되고 이런 쪽으로 그때 갔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프레싱이 올 거다. 다행히 이 바로 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10조인가요? 그 방산 계약하고 돌아오고 그 대금을 기름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600만 배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600만 배럴 그 기름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하루에 한 300만 배럴, 200만 배럴 정도 소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게 또 위험 지역에 있던 교민들 또 어저께 밤인가
대한항공으로 해갖고 다 300몇 명이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정부가 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4월 달에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네수엘라 잘라, 그 파나마 운하 잘라, 그린랜드도 자르려고 그랬는데 유럽 때문에 안 돼.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이란을 침공해 갖고 중국에 그 석유 수입하지 말라 그러고 4월 달에 트럼프가 어저께 얘기하기로는 이제 우리 기름 좀 많이 사라 해갖고 기름 팔아먹는다 그러고 중국에다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어찌됐건 우리 산업 전반 전부가 중국하고 이렇게 그 경쟁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지금 거의 뭐 중국에 이제 잠식당했다고 보는데 뭐 특별히 뭐 반도체 하나 빼고는 우리나라 전 산업이 이제 중국에 잠식당했다고 보는데 거기서 미국이 뭐 도덕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나쁜 놈이지만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미국이 트럼프가 아니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중국하고 단절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산업들이 미국의 영향권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그 덕에 우리나라 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고 빚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엊그저께도 그 양회에서 뭐 앞으로 주력해가지고 해야 될 분야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해갖고 뭐 7개인가 5개인가를 뭐 AI 로봇, 양자, 뭐 우주, 이런 거 친환경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한다 산업 정책으로 그렇게 그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이란에 그 미군들이 폭격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너무나도 처참하죠. 이렇게 평상시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위에서 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자기의 친인척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9.11 테러 있잖아요. 9.11 테러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게 아닌가. 힘으로는 미국이 막강하지만 1대1로 따지면 미군도 한 사람, 이란인도 한 사람 1대1일 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된다. 서로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전 세상이. 그러다가 뭔가 하나 툭 터지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 그 나쁜 놈 총리 그 나쁜 놈 때문에 쿡겨가지고 트럼프가 따까리가 돼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에. 다음은 그 작년 25년이죠. 25년 동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4월 10날인가요?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을 했는데 그때 발표된 게 이제 관세,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아, 너무 그때는 가혹해갖고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했죠. 저희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때 당시에 그 관세가 적법이냐 합법이냐 뭐 저 합법이냐 그 불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그 통상을 하는 무역을 하는 기업들도 미국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제 갑자기 나왔어요. 2월 달에 그 대법원에서 6대 3으로 관세가 무효다. 그 권한 자체가 없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의회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애매해죠. 깡패가 지가 위법이라고 했는데도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거 트럼프한테 달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또 기업들이 이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빨리 주 대법원에서는 돌려줘라. 중앙 정부에 그렇게 그또 판결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는 맞다. 무효 판결이 났는데 또 그거 무효 판결 나고 나서 갑자기 뭐 그 301조 발동하고 뭐 한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관세를 뭐 했는데 뭐 10% 했다가 또 전 세계에 15% 하고 지랄 발광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질 쪽으로 지금 쭉쭉쭉쭉 밀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윤석열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지. 지가 바이든 대통령 할 때 너무 나이가 많고 치매기가 있다고 그때 당시에 했는데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지가 이제 그 나이가 돼버렸잖아. 음, 나이는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나이 먹는 거고 누구나 때 되면 죽는 거지. 어,
차이는 있겠지만 안타까운 인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 그 AI 붐이 많이 일었고, 우리 실리콘밸리가 미국 그 서부에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뭐 그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금융이 미국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 AI 쪽의 기업들한테 그 사모펀드죠. 그 사모펀드 같은 데서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회사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주고 막 투자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환불을 요구하니까 환불 거절을 많이 했죠. 그게 블루엔젤 캐피털인가요? 블루 어울 캐피털하고 블랙록하고 요 최근에 블랙록이 그랬고 그래서 블랙록에 임원인들이 갖고 있는 돈 사재를 털어서 환불을 해줬고 그렇게 지금 경보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세계 금융 그 위험 신호, 금융의 위험 엄청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 되고 나서 어,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이렇게 목표를 했었는데 이미 달성이 끝났고 더 올라가서 한참 1월 1일서부터 달리다가 그 이라크 전쟁 때문에 푹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주저앉고 나서 미국에 또 위험 신호가 또 하나 오고 있다. 이게 전쟁은 갔고 이미 난 거니까 전쟁은 갔고 주가에 그렇게 반영은 안 됐는데 10년물, 30년물에 많이 됐고 인플레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위험보다 사모펀드들 그 지급불능 빠지는 거 고객분들 못 돌려주는 거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슬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1월 29일 날그 공급 대책 나오고 나서 서울에 그 빈 땅들 그 국가 땅들 전부 다 개발한다 그래갖고 지금 성수동에 뭐 삼표 현대차 그룹의 사위죠. 삼표 그룹 그 시멘트 공장에 있던 그 자리가 개발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그때 5천 원에 샀는데 2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어제 14,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수익 실현 다 해고 이제 약간만 남겨놓은 상태고 성수동에 그 성수구청장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 여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분이 성수동이고 하니까 해가지고 그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29 대책에 이렇게 나왔는데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그때 저번 달에 말씀을 드릴 때 10년 후의 일이고 5년 10년 후의 일이다. 공급 없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그 5월 달에 그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유예 그거를 이제 안 한다. 일몰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이나 서울 남부권은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가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뭐 검단이나 이런 그 외 지역 수도권에서는 뭐 중과세는 해당 안 되고 2주택, 3주택에 대한 양도시 양도세율이 뭐 최고 60, 70까지 간다. 근데 거기서 중과세면 한 80%까지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돼서 뭐 강남이나 지금 강남 3구나 용산 또 밑에 그는 이 지금 송파나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여기는 지금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시장 흔들리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지났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공포는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좀 용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미리 지금 해서 지지율 막 올리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당시에 지자체 그때 선거가 있어가지고 거의 서울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뭐 오세훈인가 그 시장한테 넘어갔고 그 밑에 그 뭐 경기도지사는 다행히 그 선전을 해가지고 그분이 김동연인가요? 그분이 경기도지사가 됐고 그 시장이니 뭐니 이렇게 지방에 가보면 대부분 전라도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거의 8, 90%는 국민의힘이에요. 그 지방 충청도 뭐 대전, 충북, 충남 뭐 이런 거 다
강원도도 그렇고. 근데 그 지금 윤석열이가 내란 계엄령을 일으키면서부터 그거에 다 대부분 동조를 했잖아요. 내란 그 윤석열이한테.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있는 저 지자체 선거에서는 또 반대 상황 옛날 그 문재인이 전에 그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뭐 대통령이 똘똘하셔가지고 똑똑하셔가지고 지지율을 미리미리 부동산 때리면서 부동산 뭐 여기 강남 상부에 어차피 뭐 걔네들 안 나오잖아. 표. 어? 그러니까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또 뭐 100명이면은 한 두세 명 다주택자들 강남에 집 있는 애들 걔네들 타겟으로 해버리니까 지지율 팍 올라가 버리잖아. 미리 지지율 올려놓고 딱 선거 딱 해가지고 이제 뒤집는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때리는데 다음엔 뭘 때릴까? 그것도 좀 흥미진진합니다. 이분이 좀 되게 똑똑하신 분이어가지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 일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다음이 좀 제가 보기엔 좀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뭔가를 또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한 절반만 해도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워낙에 안 했으니까 출근도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일도 안 했는데 뭐 그런 상태에서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만 해도 이게 뭐 잘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 뭐 그게 아니고 막 본인이 생각했던 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옆으로 뺐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지자체 선거가 있다. 다음 소식은 지금 뭐 사진에는 없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그 새만금의 구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관세하고 미국 관세 때문에 대통령 되자마자 뭐 기업인들하고 미국 가고 마루라고에 가가지고 골프도 쳐주고 뭐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기업들이 괴로웠는데 결국에는 우리 저 대통령도 그렇고 통상협정에 그 동원됐던 장관 또 비서진 대통령 청와대 분들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해서 잘 막아놨는데 손해 안 보게끔 그때 당시 기업인들 표정을 보세요. 우리 대통령하고 저기 할 때 정말 달랐죠. 근데 이 갑자기 현대차가 그 새만금이 그 군산 밑에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이제 그 군산 건너편에 그 장항이라고 서천군 장항이라고 이제 그 우리 장항선이 끝까지 가면 그 군산 바로 위까지 가는데 거기 이제 어머님 고향이 어렸을 때 집도 거기여가지고 제가 어머님 모시고 많이 갔어가지고 많이 아는데 새만금도 많이 다녔죠. 이제 말년에 어머님이 전주에서 이제 그 친척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 귀향하셔가지고 같이 있었으니까 전주도 그래서 전주를 제가 많이 자주 가게 된 거고 거기 새만금이 어마어마하게 39km인가요? 39km인가 그 도로만 그 방조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거기 어마어마한 땅이 그 육지로 돼버렸는데 거기에 기업들이 안 갔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크게 그게 걱정이 됐는데 뭐 한 30년 전에 그 방조제 공사 시작해갖고 했는데 거기에 현대 그 차 그룹에서 투자를 9조 정도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그 수소 또 이런 부분에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준비한다. 울산처럼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그 같이 기념식도 하시고 그런 게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답 차원에서 정부에 그렇게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투자할 거를 그쪽에다 하지 않았나. 그쪽에 전주에 그 버스 그 만드는 현대 그 공장이 전주에 크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승용차나 이런 뭐 조그만 차들은 전기차 이런 부분이 뭐 너무 효율이 좋고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렇게 그큰 것들은 그게 이제 전기차보다는 전기 배터리보다는 수소 쪽으로가 이렇게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 용도에 맞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산업적으로 많이 이제 수소 쪽으로 그래서 미래 산업의 쌀이니까 뭐 전기차처럼 캐즘이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제 한번 전기차 캐즘을 경험을 했으니까 수소에서도 캐즘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의 그 긴 암묵적인 그 장기 발전 그 업종하고
기업의 저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쪽이 좀 군산 쪽이 많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군산에서 그 GM 군산 공장 폐쇄돼 가지고 창원하고 그 부평에 GM 공장 있잖아요. 거기 다 뭐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래갖고 군산의 지역 경제가 휘청해갖고 안 좋았다 그러는데 그쪽에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는 보면은 그래도 전라도 쪽이 많이 소외됐는데 경상도 쪽에 비하면 전라남도는 그래도 조금 전라북도보다는 산업적인 기반이 좀 많이 그나마 있는 상태인데 전라북도는 제가 봐도 산업적인 기반이 그렇게 세지가 않은 곳인데 그쪽으로 미래 산업이 들어간다. 또 2차 전지 산업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인 거 아닌가. 우리 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수도권 말고 지방 위주로 이렇게 돌아간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군산 새만금에 9.9조 정도 투자를 하게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그 전쟁 일어나고 나서 150원,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폭등했다가 갑자기 또 1,46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또 잠깐 출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 하반기서부터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면서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는 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좀 지나면 그래도 안정되지 않을까. 전쟁의 그런 양상을 감안해서라도 환율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계속 2월 달에도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그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하락폭은 멈춰 있다 우리나라는 계속. 근데 이제 미국이 자꾸 그 캐비넷에 그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막 그렇게 그 마사지를 많이 하는데 연준이 그 사람이 가게 되면 아마 그 10년물이라든지 30년물에서는 조금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채권 금리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계속 돈 풀려고 그 사람을 보낸 거니까 저번 달에 그 캐비넷 셋이라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말씀은 다 드렸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5월 달인가요? 현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고 지명을 했으니까 이제 의회 청문회에 걸쳐서 이제 보직을 받겠죠. 5월 이후서부터.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기름값 보니까 경유값이 더 올랐어요. 경유값이 보통 휘발유값에 비하면 100원 정도가 쌌었잖아요. 휘발유가 한 1,600원 하면 1,500원 정도 유가를 트럼프가 계속 눌렀으니까 인플레 때문에. 근데 이제 이란 전쟁 발발하면서 갑자기 뛰었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경유 가격은 2,000원을 넘더라고요. 리터당 2,000원, 뭐 1,500원 하던 게 지금 2,000원, 한 500원 정도 25%가 뛰어버린 거고 휘발유 가격은 한 1,900원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도 뭐 WTI 그 유가도 지금 한 80불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100불이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전쟁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80불대에서 조금 조정받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다음은 이제 세금 소식 전해드릴게요. 세금 소식에서 특별히 말씀드린 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양도세, 중과세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매긴다. 또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보유세 부분을 손봐가지고 서울 고가주택, 강남의 고가주택들을 보유세 많이 때린다. 우리가 1년에 내는 세금 있잖아요.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거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보유세라고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들 그런 거 많이 때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자금이 주식 쪽으로 갔다가 또 작년에는 주식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 이익 실현한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많이 들어갔다.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폭등을 했고 그 폭등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칼을 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주식시장으로 왔다가 또 언젠가는 또 돈은 순환하는 거니까 뭐 돈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사상도 없고 돈은 그런 거라 그쪽으로 또 가지 않을까 부동산 쪽으로 지나고 나면 그렇게 예상이 조금 되네요. 그리고 주가에 그다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스피가 6,400 정도 갔다가 지금 5,1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5,600인가요? 5,600 정도까지 된 것 같은데 코스피가 볼까요? 코스피가 5,584로 마감이 됐네요. 금요일 날. 그리고 코스닥은 1,154까지 이렇게 됐고 이제 반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 채권 금리는 이제 기름값이 오르니까 단기물은 영향은 없지만 장기물 우리나라 뭐 5년물, 10년물 또 미국은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인플레 때문에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이고 이건 뭐 단기적인 거지만 뭐 한 달 이내에 끝나면 좋지만 장기로 갈수록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트럼프한테 불리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약하다가 이제 떴는데 잠깐 떴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미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그 사모펀드들 그런 부분에서 그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 쪽에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또 전쟁이라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야 되죠. 예년 같으면 금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가 누가 틀어막고 있는 그런 느낌. 금 가격, 은 가격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좀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그 트럼프 밑에 부통령이 조지 벤슨인가 걔 벤슨인가 그렇잖아요. 음, 걔는 그 테크 기업 팔란티어 피터 티라고 그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크 기업들의 그 저기 세력들 코인 세력들하고 이렇게 해서 밀어가지고 트럼프를 밀어가지고 이번에 그 된 부통령이 걔가 된 거고 벤스 부통령이 된 거고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그 연준 요번에 지명된 케빈 헤셋 걔하고는 그 기존에 월가에 있는 애들이 미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저 미국에서 트럼프가 코인 키우겠다고 해놓고 지금 안 키우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래갖고 지 뭐 마누라도 코인 뭐 회사 차리고 또 아들내미 고노마도 코인 회사 해가지고 돈 쫙 빨아먹고 그랬고 그 지금 뭐 한 90% 마이너스 돼가지고 지금 뭐 거의 청산 단계까지 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은행의 파워,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이런 연준 요번에 지명된 뭐 얘네들은 또 저 드러켄밀러 그 헤지 펀드 그 회사를 크게 갖고 있는 그 사람 밑에서 있던 그 조지 베센트도 그렇고 이렇게 금융 세력들 JP 모건이라든지 뭐 BOA 이런데 이런 세력들하고 코인 세력들하고 싸웠는데 은행 세력이 이겼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안 좋고 그저 크레디티법이라 그래갖고 코인을 위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저 일몰 거의 폐기 수준으로 와 있고. 근데 뭐 한마디는 했더라고 코인 살려준다고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 지금은 이제 트럼프 푸시라는 게 안 통한다. 1년 동안 통했는데 이제 앞으로 안 통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은도 괜찮다. 코인은 조금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미란을 폭격을 했는데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느낌이 있는데 뭐 저희 나라도 뭐 옛날에 6.25 전쟁이 있었고 뭐 전 국토가 폐허가 됐고 또 최근에 윤석열이 그 돌대가리가 북한 이용해갖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 마누라 죄 덮고 지도 죄도 덮으려고 그렇게 해다도 안 되니까 이제 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계엄령 선포하고 그럼 전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총리 그 고노마 갑자기 내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고노마처럼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연장하려고 했다가 윤석열이는 우리 그 민주 시민들의 고생 저항 때문에 실패가 됐죠.
물론 지금 이제 단죄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란도 뭐 그 우리하고 뭐 직접적인 옛날에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뭐 무역국도 되고 뭐 우리가 기름도 가져오고 뭐 그랬다가 지금 이제 미국 제재로 인해서 뭐 거의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나 중동은 대부분 나라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념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는 이제 신정 국가니까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쏠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쏠리고 뭐 다 지금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나고 F타임 파일 공개되는데 트럼프 것만 공개 안 되고 그 밑에 그 산업부 장관 그 뉴욕 그 친구 누구야 그거 고노마는 그 F타임 그 파일에 연루돼가지고 뭐 사퇴를 해느니 마느니 막 이런 말 나오고 이러니까 점점 더 아들내미 그 코인 그 다 해가지고 그 대통령 이용해가지고 지 가족들 돈 엄청 벌게 하고 아들내미는 또 큰아들내미는 저 가자지구 뭐 관광지로 개발한다 그래갖고 중동에서 사업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 저 썩어 있다고 그런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트럼프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 다 썩은 새끼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하는 거 보면 대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썩은 거지. 결국에는 전 세계를 전쟁에 그 쥐는 평화주의라고 대통령 되면 전쟁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러고 뭐 우크라이나 그 적어도 10분 안에 끝난다고 했었는데 뭐 이 새끼도 입 벌고 그냥 입만 벌리면 굴 하나 치고 다니고 저기 미국의 강한 그 군사력 그 금융 그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 그냥 뭐 요번에도 그 하메네이 그 히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인데 그네도 한 나라의 그 지도자를 그냥 가족들 그것까지 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 아들내미 둘째가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안 죽었지 그 둘째 아들 그 와이프니 자식들 형제들 다 폭사해갖고 즉사해 버렸다 그러더라고 그 폭격으로 그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 같으면 죽을 때까지 그 트럼프 죽이는 그 암살하는 거에 그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두 그 진짜 나쁜 히틀러 같은 두 지도자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도덕적으로의 그런 판단 기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다 그 중국을 어떻게 보면 중국 에너지 들어가는 거를 다 자르는 거죠. 중국이 몇십 년 동안 구축해 놓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기 중국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석유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 팔다리 자르고 나서 4월 달에 그 가서 회담을 하려고 그래서 석유를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만만치 않게 준비한 게 친환경 뭐 태양열이니 풍력이니 이런 거 원자력이니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서 미국보다도 한참 앞서가는 그런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과연 통할까 그런 생각도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일어난 거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그거에 이제 트럼프의 비리가 개인적인 비리, 가족적인 비리가 엮여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다. 괜히 이제 그 밑보여가지고 이란이 그냥 그 침공을 당해버린 거죠. 그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하면 좀 앞서가는 거고 좀 안 됐지만 30분이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그 평택 미군 기지로 저기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어제 우방인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 미국이 아니다. 옛날의 미국이 미쳐가고 있다. 트럼프 웃기는 인간이 벌써 돼버렸고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아주 아주 웃기는 인간이 돼버렸고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지금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30분 안에 납치당한다. 우리 대통령을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워낙에 전 윤석열이가 그 나라의 개판을 치고 갔으니까 근데 아마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너무 조직적이고 조직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고 똑똑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난 별로 뭐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주 세밀하다, 치밀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좋다. 감사합니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